여러분, 추석이 다가올수록 기분이 어떠신가요? 손주나 자식들을 볼 생각에 설레십니까? 아니면 서로 부담 없이 각자 편하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사실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는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왜 요즘은 가족끼리 모이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체력과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명절 준비가 큰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추석이 가까워지면 동네는 분주해지고 뉴스나 방송에서는 가족이 함께 웃으며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명절을 반갑고 즐거운 날이라고 말하지만 나이 든 부모에게 명절은 기다려지는 날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날이 되어갑니다. 젊었을 때는 분명 달랐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집안을 정리하며 자식들이 좋아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즐겁고 보람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모든 일이 이제는 큰 짐이 되었습니다. 무릎은 관절염으로 쉽게 붓고 허리는 오래 서 있기만 해도 금세 아파옵니다. 큰 냄비를 들 때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잠시 앉았다 일어나려면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아 몸이 휘청거립니다. 당뇨 때문에 식사 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명절에는 밥 먹는 시간이 엉망이 되기 일쑤입니다. 혈압을 잡으려고 약을 챙겨 먹어도 긴장과 피로 속에 혈압은 더 오릅니다. 부모가 부엌에 서는 순간부터 명절은 반가운 자리가 아니라 몸을 갉아먹는 고된 하루로 바뀝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 앞에서 땀을 훔치며 무릎을 붙잡을 때 이 시간이 축제가 아니라 고생이라는 사실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누군가는 며칠만 참고 견디면 되지 않겠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은 여든이 넘은 몸으로 하루 종일 서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무리입니다. 부모가 이 힘듦을 자식들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이 바쁘게 사는 걸 알기에 나도 힘들다는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무릎이 쑤셔도 어깨가 결려도 허리가 아파도 늘 같은 말만 합니다. 이게 괜찮다. 그러나 그 말은 진심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걱정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실 속으로는 이제는 너무 힘들다라는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부모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자식들을 만난다는 기쁨보다 이번에도 내 몸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찾아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사흘, 나흘, 길게는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부모는 24시간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아침이면 서둘러 밥상을 차리고, 낮에는 나들이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다시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밤이 되면 대화가 이어져 몸은 좀처럼 쉴 틈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규칙적인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단순한 리듬이 노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명절이 되면 이 모든 리듬이 무너집니다. 평소 새벽 6시에 일어나던 부모가 5시부터 부엌에 서고 밤 9시면 자던 몸이 자정을 넘겨서야 겨우 눕게 됩니다. 수면은 부족해지고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온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섭섭해할까봐, 걱정할까봐 끝내 웃으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땀과 통증, 그리고 삼켜버린 한숨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가 힘들어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고 당연히 찾아오는 노화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모 스스로도 그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희생합니다. 명절은 이제 부모에게 반가운 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소모하는 고생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 척 한다면 부모의 미소는 점점 더 얇은 가면이 되어 갈 것입니다. 부모도 힘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부모의 건강도 지키고 진짜 가족의 의미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절이 다가올수록 부모에게 경제적인 짐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부모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자식들이 내려오면 반갑지만 그 순간부터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손자, 손녀에게 줄 용돈, 장을 보며 쌓이는 비용, 선물까지 챙기다 보면 평소 한 달 생활비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연금이나 모아둔 돈으로 조심스럽게 생활하지만 명절만 되면 그 균형이 무너집니다. 쓸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는 아껴 쓰며 생활하던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모아둔 돈을 꺼내야 하고
심지어 의료비나 생활비에 쓰려던 돈까지 빼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자식들을 맞이합니다. 자식들은 이런 사정을 잘 모릅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용돈을 기대하거나 음식과 선물이 충분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자식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기대일 수 있지만 부모는 그 기대를 채우려 애쓰며 속으로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차마 우리도 힘들다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주머니를 열어줍니다. 문제는 이 부담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들은 명절마다 돈을 쓰면서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부족해 보일까 걱정되고 자식들이 서운해할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무리하면서까지 돈을 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것은 깊은 피로감과 허탈함입니다. 한 달을 버텨야 할 돈이 며칠 만에 사라지고 정작 자신들의 생활은 빠듯해집니다. 명절 지출은 단순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의 부모에게는 생활을 위협하는 큰 짐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늘어나고 생활비도 꾸준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명절마다 큰돈이 빠져나가면 그 부담은 두 배, 세 배로 다가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번에는 조금 덜 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자식들 앞에 서면 결국 꺼내주고 맙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절마다 반복되는 지출은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일 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이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당당해야 한다는 마음, 부모로서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부모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 결과 명절은 반가운 날이면서도 돈 걱정으로 가득한 날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가 돈을 쓰는 것이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언제나 같지만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기에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은 이제 안정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명절만 되면 그 평온은 깨지고 주머니 사정이 흔들리며 부모는 혼자 속으로 한숨을 삼킵니다. 명절이 진짜 가족의 시간으로 남으려면 부모가 홀로 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무리하지 않고 웃으며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며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오히려 긴장과 불편함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서로 반갑게 웃고 함께 밥을 먹으며 정을 나누는 날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자리이기에 오히려 긴장과 불편함이 커지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하는 긴장감이 늘 따라붙습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그런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부모는 자식의 배우자에게 잘 보이고 싶고 혹시나 불편한 마음을 주지 않을까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며느리의 마음에 꼭 맞게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식을 준비해도 입맛에 안 맞을까 봐 걱정되고 말을 한마디 건네도 괜히 서운하게 들리면 어쩌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직장 생활과 가정일로 지쳐 명절에도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시어머니가 혼자서 대부분의 준비를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힘들고 마음은 불편한데 그렇다고 불만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내가 불편한 티를 내면 자식 부부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부모는 끝내 참습니다. 자신이 편안해야 할 집에서조차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현실. 이것이 부모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런 긴장이 단순히 한 번의 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반복될수록 부모의 마음에는 작은 상처가 쌓입니다. 내가 뭘 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구나. 내 집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집이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마치 시험을 치르는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웃어야 하고 참고 넘어가야 하는 자리에서 부모의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며느리와의 갈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고생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서운함이 켜켜이 쌓이고 마음 한편에서는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이런 상황은 부모와 며느리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 딸, 사위, 손주까지 한자리에 모이면 그 속에서 여러 감정이 얽히고 설켜 부모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혹시 내가 준비한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계속 따라옵니다. 부모는 집안의 주인이 아니라 모두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명절은 가족의 화합을 위한 자리이지만 실제로는 갈등과 긴장이 숨어 있는 시간입니다.
부모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끝내 말하지 못합니다. 체면과 관계를 지키기 위해 또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웃음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한숨과 눈치, 그리고 깊은 피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가 이 긴장을 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도 편안하고 즐겁게 명절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자리는 늘 배려와 양보로 채워져 왔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이해해주고 부모가 진짜 주인으로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명절이 시험대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놓이는 시간이 되려면 가족 모두가 부모의 부담을 조금씩 덜어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세대가 달라 서로의 대화가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이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명절은 온 가족이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현실은 다릅니다. 한자리에 앉아 있어도 대화는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손주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오랜만에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냐? 회사 일은 힘들지 않느냐 물어보고 싶고, 예전에는 어땠는지 추억도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막상 모여 앉으면 상황은 다릅니다. 자식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대답이 짧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그래. 몇 마디만 오가고 다시 시선은 휴대폰으로 향합니다. 옆에서는 TV가 켜져 있고 손주들은 게임이나 영상을 보느라 바쁩니다. 부모의 말소리는 공중에 흩어지고 대화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답답함이 잘 드러납니다. 아침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밥상에 앉혔는데 다들 스마트폰만 보더라고. 내가 옛날 이야기를 조금 꺼냈는데 누군가는 그런 얘기 또 하시네라며 웃어 넘기고 다른 애들은 대답도 없었어. 손주는 밥 먹다 말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순간 참 서운했지. 우리 이야기는 이제 필요 없는 건가 싶더라니까. 이처럼 부모는 오랜만에 모인 자식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 정작 대화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살아온 세월의 이야기는 자식 세대에게 낯설고 길게만 느껴집니다. 반대로 자식들의 관심사인 사회 문제나 새로운 기술 이야기는 부모에게 생소하기만 합니다. 서로의 말이 엇갈리다 보니 밥상 위는 풍성해도 대화는 텅 빈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서운한 순간은 자신이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젊은 세대의 대화 속에는 부모가 끼어들 틈이 없고 손주들과는 세대 차이가 커서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부모는 그냥 묵묵히 듣기만 하거나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채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이제 없구나 하는 외로움이 쌓여갑니다. 소통이 끊어지면 명절은 형식만 남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있어도 마음은 이어지지 않고 웃음은 있어도 따뜻한 공감은 사라집니다. 부모는 그 빈자리를 누구보다 깊이 느낍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애써온 자신이 이제는 대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석에 앉아 있는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긴 대화나 특별한 주제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짧은 말 한마디 아버지 요즘 힘드시진 않으세요?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하신 건 잘 되셨어요? 이런 소소한 관심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명절을 기다릴 힘이 되어줍니다. 명절이 진짜 가족의 시간이 되려면 서로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식 세대가 조금만 더 부모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부모 세대도 자식들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려 한다면 단절은 금세 좁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순간이라도 눈을 맞추고 진심을 나누는 시간이 생긴다면 명절은 다시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식들이 명절에 부모 집이 아닌 여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요즘 명절 풍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추석이나 설이 되면 무조건 부모 집으로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무리 멀리 살아도 길이 막혀도 가족이 모이는 날만큼은 부모를 찾아뵙는 것이 약속처럼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긴 연휴가 생기면 자식들은 부모 집이 아니라 여행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비행기 표를 알아보고 호텔 예약을 하고 해외로 나가거나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절이면 오랜만에 얼굴을 보리라 기대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번엔 제주도로 간다. 해외로 가족 여행을 간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자식들도 휴식이 필요하고 자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습니다. 명절이란 단어는 부모에게 여전히 함께 모이는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추석이 다가오길래 내심 기다렸지. 아들, 딸이랑 손주들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싶어서 말이야. 그런데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 어머니, 이번에는 저희가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말문이 막히더라고. 표정은 괜찮은 척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 옆집은 손주들 웃음소리가 가득한데 우리 집은 올해도 조용하겠구나 싶으니까, 이렇듯 부모는 자식들이 여행을 선택할 때 이해하려 애쓰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감출 수 없습니다.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며 애써 스스로를 달래지만 명절이 되면 오히려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집안은 고요하고 주변은 웃음소리로 가득할 때 그 대비가 부모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명절에 여행을 떠나는 자식들은 잠깐의 선택일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에게는 큰 의미로 남습니다. 이제는 우리보다 여행이 더 중요하구나. 우리 집은 더 이상 모여야 할 이유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쌓이며 부모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물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개인의 시간을 중시하고 휴식을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긴 연휴에 해외를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부모도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을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부모와의 소통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단 한 번의 안부 전화, 짧은 영상 통화라도 있다면 부모는 덜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조차 드문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모는 명절을 그저 외로운 날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반드시 며칠씩 찾아와 머무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루라도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힘을 얻습니다. 자식이 여행을 가더라도 부모와의 시간을 잠시라도 먼저 나누고 떠난다면 부모는 훨씬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여행을 선택하는 현실은 이제 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남겨진 부모의 마음은 늘 비슷합니다. 기쁨과 설렘 대신 허전함과 아쉬움이 자리 잡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외면한다면 명절은 부모에게 더 이상 기다려지는 날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식들의 선택이 부모의 외로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작은 배려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진정한 효도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로 인해 부모가 느끼는 외로움과 허전함이 더욱 커진다는 점입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꼭 와닿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명절은 오히려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날이 되곤 합니다. 특히 명절날 집안이 고요할 때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쓸쓸해집니다. 창밖에서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가득한데 자기 집은 적막하기만 합니다. 밥상을 차려도 둘만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다 보면 우리 집도 예전에는 시끌벅적했는데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때 찾아오는 허전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석 전날에 마트에 가보면 사람들이 가족들 챙기느라 바쁘잖아. 카트에 과일이니 고기니 잔뜩 담고 아이들도 신나게 뛰어다니고, 근데 난 딱 두 사람 먹을 반찬거리만 담고 서 있으니까 그 순간 참 마음이 허하더라. 우리 집은 이제 누가 오지 않겠구나 싶어서 말이야. 이처럼 부모에게 명절의 외로움은 단순히 가족이 오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가 되는 순간에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옆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한데 우리 집은 조용할 때 부모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다른 집의 풍경이 거울처럼 비춰지면서 자기 집의 고요가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람은 외로울 때 더 쉽게 지치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평소에는 괜찮던 마음이 명절만 되면 더 힘들어지고 평소보다 더 깊은 허전함에 잠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 속에서 힘을 얻는데 명절에 홀로 남겨진다는 사실은 그 관계의 끈이 약해졌다는 신호처럼 다가옵니다. 부모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자식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는 늘 자식의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바쁘니까 못 오는 거지. 지금은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 테니까 하며 스스로를 달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마음속 허전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던 그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편하다는 말이 부모의 입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 어린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불편하게 억지로 모이는 것보다 차라리 조용히 지내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식의 웃음소리를 그리워합니다.
명절의 허전함은 누구나 언젠가는 겪게 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허전함이 부모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짧게라도 얼굴을 보러 오거나 영상통화 한 번만 해도 부모의 마음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부모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잊히지 않았구나, 여전히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작은 확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명절이 부모에게 외로운 날이 되지 않으려면 가족 모두가 조금 더 마음을 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큰 선물이나 긴 시간보다 짧은 순간이라도 정성껏 나눈 대화와 관심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명절의 의미는 결국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실제 통계로 확인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부모가 느끼는 충격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명절 풍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그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명절이면 전체 가정의 대부분이 부모 집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제는 전체 가정의 세 집 중 한 집 이상이 명절을 함께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수치만 봐도 부모 세대가 느끼는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바쁜 생활, 개인의 휴식과 여행을 중시하는 분위기,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가 대표적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 최우선이었지만 지금은 각자의 삶을 지키고 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아버지의 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추석 아침이 되면 집안이 북적였어.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밥상에 둘러앉은 사람들로 자리가 부족했지. 그런데 요즘은 달라. 아침에 눈을 떠도 집안이 고요해. 혹시나 올까 하는 마음으로 문소리에 귀 기울여 보지만 결국 찾아오는 이는 없더라고. 시대가 변했다는 걸 인정하려 해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지. 이야기처럼 부모 세대는 명절의 의미를 여전히 가족이 모이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 세대에게 명절은 점점 다른 의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긴 연휴는 재충전의 기회이고 때로는 여행을 떠나는 시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명절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통계는 숫자이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가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 집 중 한 집은 더 이상 부모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명절을 보냅니다. 부모에게는 서운한 현실이지만 자식 세대에게는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 수치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는 시대가 정말 달라졌구나라는 씁쓸함도 남깁니다. 특히 옆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비교되면 그 감정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줄어들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야만 가족이라 느꼈지만 이제는 짧은 통화나 영상 통화 혹은 평소의 작은 만남으로도 충분히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간극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부모의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 속에서 외로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계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부모 세대가 느끼는 허전함과 직결된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절 풍속은 바뀌었지만 가족의 의미까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작은 소통이라도 놓치지 않을 때 비록 모이지 못하더라도 따뜻한 마음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오늘날 효도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야만 효도라는 생각은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음식을 차리고 며칠씩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자식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작고 따뜻한 관심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답이 선명해집니다. 큰아들은 멀리 살아서 자주 오지 못해. 근데 가끔 퇴근길에 전화해서 아버지 저녁은 드셨어요? 하고 묻는단 말이야. 그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꼭 명절이 아니어도 그런 말 한마디면 충분히 고맙지. 이처럼 부모는 거창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며칠씩 모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선물이나 많은 돈을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소에 짧게라도 안부를 묻는 전화, 가끔 찾아와 함께 밥 한 끼 하는 시간, 명절에 얼굴을 비추며 잘 지내시죠? 라고 말해주는 작은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소소한 배려에서 가장 큰 위로를 얻습니다. 효도의 방식은 이제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대가족이 한 집에 모여 북적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와 함께 가까운 곳으로 짧은 나들이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오지 못한다면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효도가 됩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부모에게 편지를 쓰거나 작은 선물을 보내는 것도 마음을 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바쁘거나 멀리 살아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모도 사람이기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잊히지 않았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효도는 바로 그 마음을 채워주는 행동입니다. 큰 돈이 아니라 작은 관심, 긴 시간보다 짧은 순간의 진심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합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에 꼭 다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가끔이라도 얼굴을 보여주면 그게 제일 고맙지. 밥을 같이 먹으면서 엄마 음식 맛있네. 그 한마디 들으면 힘이 나. 결국 부모가 원하는 것은 화려한 효도가 아닙니다. 늘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우리 삶의 중요한 존재입니다라는 마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화 한 통일 수도 있고 짧은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이 쌓여 부모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명절을 기다릴 이유가 되어줍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효도의 마음까지 변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방법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오늘날의 효도는 부모가 힘들지 않게 하면서도 마음은 충분히 전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부모를 편안하게 하고 웃음을 짓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요즘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지 않는지 그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부모의 건강과 체력의 한계, 커져가는 경제적 부담, 가족 관계 속 긴장, 세대 간 대화의 단절, 그리고 자식들의 여행 선택까지 명절의 모습은 예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바탕에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단지 그 표현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떠오르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함께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은 지인이나 가족, 가까운 친구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속 한마디가 다른 시청자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더 빠르게 더 깊이 있는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을 짧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명절의 의미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많이 모여야만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 큰 상을 차려야만 효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바라는 건 그저 작은 관심,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잊히지 않았다는 확인입니다. 여러분의 이번 추석이 누군가에게 외로움의 시간이 아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이고 진정한 효도일 것입니다.